안녕하세요. 김삼남TV의 삼남입니다. 오늘은 제가 10년 전에 했던 경찰 시험, 경찰 준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저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제가 최종에서 4번 떨어졌습니다. 물론 이제 필기 붙었고 체력도 뭐 평균적으로 했고요. 뭐 인적성 검사 다 했는데 뭐 면접까지 해서 이제 최종에서 4번 떨어진 거죠. 전 사실 핸디캡이 있었죠. 전 벌금 20만 원 했습니다. 그때도 있었고요. 벌금 20만 원이 20대 초중반쯤 어떠한 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벌금 20만 원이 있는 상태로 경찰 시험을 준비를 했었죠. 어떤 분들은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 아니 왜 벌금이 있는 사람이 왜 경찰 시험을 준비를 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근데 그게 사실 10년 전이잖아요. 10년 전에는 뭐 어떤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정보를 접할 채널이 물론 인터넷에 있긴 있었어도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. 뭐 저도 그 당시에는 나름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요. 뭐 아는 경찰분한테도 물어봤고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똑부러지게 대답이 안 나와요. 음, 그냥 필기 점수만 높으면 합격할 거다. 뭐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물론 지금 현재도 경찰 시험은 벌금 맞아도 칠 수는 있죠. 그 당시에 제가 몰랐던 거는 다른 공무원 시험, 국가직이나 뭐 지방직이나 이런 시험하고는 다르게 경찰 시험에는 자료가 면접관들한테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저는 몰랐어요. 딴 데는 다 블라인드잖아요. 뭐 면접관한테 자료가 주어지는 게 거의 없는데 경찰 시험은 유독 면접관이 어떤 나에 대한 신상을 많이 알고 있어요. 뭐 벌금 전과 기록은 당연한 거고요. 뭐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, 뭐 지각일 많이 했냐, 뭐 무단결석을 했냐, 뭐 이런 것까지 알고 있고. 그러니까 그 범위가 사실 어디까지인지도 지금도 저는 모르겠습니다. 어, 그 당시에 정말 한 2번 떨어지고 이랬을 때는 야 진짜 경찰 하려고 그러면 뭐 내 정보 신상을 다 까발려야 되네?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. 물론 지금 제가 유튜브로 좀 찾아보고 해도 뭐 벌금을 맞았어도 벌금이 어떤 거에 따라 다르 어느 종류의 벌금을 맞았느냐 그런 거에 따라 다르다. 뭐 소명만 잘하면 될 수 있다.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엔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벌금을 맞았어도 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으면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자료 자체가 면접관을 모르니까 내가 뭐 벌금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자격 요건일 뿐이니까 그거는 법에 딱 정해진 대로. 근데 경찰은 이게 내부 자료니까 뭐 오만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실제로 뭐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면접에 딱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자료를 그때는 이제 3명이서 봤거든요. 저는 이제 단독 면접을 개별 면접 들어갔을 때. 근데 3명이서 물론 다 복사본이죠. 그 자료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5cm, 10cm는 막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어요. 저에 관한 신상 자료를. 그러니까 이거는 벌금이 있으면 그냥 정말 붙여주십시오 이거예요. 물론 그게 제가 벌금이 있는 게 뭐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잘못한 건 맞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저는. 왜냐하면 그 자료가 벌금 자료가 면접관한테 들어가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전혀 누구도 말을 안 해줘요. 거기에 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요. 경찰청 사이트나 뭐 이런 거에 관해 가지고. 실제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당시 뭐 지금은 제가 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경찰에는 아예 뭐 들어가 보진 않지만
그 당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벌금이나 기소유예는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이런 문구를 제가 봤었거든요. 그 사이버 원서 접수인가 그런 사이트에서. 사실 만약에 제가 벌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거 받을 줄 알았다면 저는 당연히 준비를 안 했죠. 그 당시에 저 같은 사람 많았습니다. 어떤 그때 형님 중에 한 분은 이제 경찰 면접 가서 알았던 분인데, 그분은 당시에 나이가 36살이었어요. 36살이었고 이제 뭐 저랑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이제 벌금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, 근데 그 형님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, 저한테. 그 형님이 상해 전과가 있다고 말씀하죠. 상해로 벌금을 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 정도 있다고.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저기 경기도 서울에 저기 지방 그쪽에서 계속 하다가 안 돼가지고, 에이 그냥 고향에 와서 계속 도전하자 뭐 이런 심정으로 고향에 내려와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형님을 제가 경찰 시험을 그만두고 나서 복학을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한번 만났어요. 어떻게 만났냐면은 저희 학교에 이제 뭐 물건 나르는 알바를 하러 오셨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, 아 형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냐 물어보니까 계속 이제 하고 있대요, 공부를. 경찰 공부를.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. 그 형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, 아 이제 정말 악에 맞춰서라도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, 더러워서라도 내가 합격하고 만다, 이런 심정으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 당시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럴 거지만. 그 이제 제가 세 번째 떨어지고 나서 어, 그 진행하시는 분 있잖아요. 그 채용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그 직원분한테 제 합격했던 형, 제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분은 이제 합격을 했고,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갔어요. 같이 한번 찾아가가지고, 아 이제 솔직히 뭐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. 그 형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여쭤봤어요. 아 정말 나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겠냐 하니까, 이제 그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, 본인도 제가 인재인 걸 인정을 한다 그랬어요. 제가 그때 세 번째였고 뭐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뭐 좋게 봐주셨나 봐요. 근데 내가 했던 전과 벌금 20만 원 그런 거, 뭐 이거 내가 봤을 땐 별거 아니래요. 자기가 만약 면접관이었으면 별거 아닌데, 근데 면접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그걸 보자마자 아니 경찰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충고를 해주시는 말씀이, 아 여기 밑에서는 안 되고 네가 정 경찰을 하고 싶으면 저기 위쪽 지방 뭐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한번 더 해보든지,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야, 그 순간 진짜 눈물이 핑 돌면서 너무 억울한 마음 있잖아요. 그리고 그분이 해주시는, 아 내가 정말 네가 인재인 건 알지만 내가 면접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 뽑아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에 좀 감동을 받았고 또. 그러니까 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은, 물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제가 뭐 큰 감정 없이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, 그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은, 그 카페가 있어요. 다음 카페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최대 이제 경찰 수험생들이 어 거기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카페가 있어요. 물론 저도 공부를 할 때 거기 가입을 했고 자주 들어갔었죠. 그때 이제 제가 아 떨어졌다 뭐 벌금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리니까 거기에 댓글이 달리면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. 자기도 아 떨어졌다 참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했던,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, 그때 다 필기 합격자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야 우리가 다음번에는 지방청 하나를 그냥 털어버리자. 그게 뭔 말이냐 하면, 우리가 전체가 한 1, 20명이 모여가지고 한 지방청에 몰빵을 하자. 지원을 몰빵을 하자.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경찰을 그렇게 많이 뽑았던 시절 아니었었거든요. 그래서 뭐 지방에 뭐 한 40명 정도, 30명 정도 뽑는 지방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지원을 하면은, 만약에
반수 이상의 뭐 기소유예 있고 벌금 있고 이런 사람들이면은 어떻게 할 거냐. 뭐 어차피 그 뽑는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. 뽑는 인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또 글을 올렸어요. 그 사람이 글 올린 게 내용이 뭐냐면은 어, 어떤 현직 경찰한테 한 대서 쪽지가 왔대요. 그런 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좀 우려스럽다. 그렇게 하지 마라. 너한테 좋은 게 없다. 이 카페조차도 경찰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. 이런 말을 하고 걔가 쫄아가지고 뭐 결국 뭐 무산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걔는 결국 됐어요. 걔는 그냥 기소유예했거든요. 제가 봤을 때도 별거 아니었어요. 무슨 뭐 하여튼 폭력 기소유예인가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. 아니 근데 그거 솔직히 뭐 물론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다르겠지만 별거 아니잖아요. 그거 뭐 폭력 벌금 20만 원 어?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혹시나 어, 제 지금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경시생이나 경찰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은 혹시나 자기가 뭐 어떤 벌금 전과라든지 뭐 기소유예나 기소유예는 모르겠어요. 최근에 들어가지고 어떤 뭐 인권위에서 그거를 권고를 해가지고 그 기소유예 자료는 안 들어간다는 말이 있기도 있던데 어쨌거나 뭔가 조금 이제 찝찝하다. 솔직히 말하면 벌금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벌금이 단 진짜 10만 원이라도 계신 분들은 왜냐면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. 면접관이 내가 면접관이 그거를 보고 안 보고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. 그런 말도 있어요. 이거를 그냥 벌금이 있는 사람만 추려가지고 진짜 심층 면접을 본다. 일단 뽑아놓고 나머지 그 인원이 할당된 인원에 만약에 합격자가 좀 모자라면은 이제 심층 면접을 봐가지고 뽑는다. 근데 물론 이제 경찰을 정말 좋게 생각하고 막 그러신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찰이나 공무원이란 직업이 음, 그게 그렇게 막 정말 내 몸을 불살라서 몇 년씩 이렇게 개고생 하면서 할 만큼 저는 그래요. 그렇게 의미가 있는 직업은 아니다. 뭐 어떤 대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솔직히 국회의원들도 뭐 벌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. 물론 뭐 다른 종류의 벌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참 그렇게까지 해가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을이 되는 거거든요. 내가 만약에 어떤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본다는 거는 제발 뽑아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그 소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많이 잘못을 했는데 어 잘못을 했는 거를 좀 약간 뭐 반성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할 만큼 뭐 경찰 시험이나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? 물론 뭐 저는 지금 딴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어, 벌금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저는 경찰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거는 아마 혹시라도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경찰에 합격을 해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. 벌금은 이게 음, 수사 자료가 경찰에서 이게 삭제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이게 뭐 외부에서 어떤 다른 기관이나 뭐 개인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벌금 자료가 삭제가 되는데 물론 그 자료는 계속 다른 뭐 짜잘한 자료 다 보관되겠지만 하여튼 벌금은 정말 불이익이 클 거예요. 벌금 불이익이 크고 차라리 체력에 자신이 있으시면은 소방 공무원 하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. 뭐 교정직 공무원도 괜찮고 뭐 별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경찰에 관해 가지고 어떤 정말 좋은 이미지나 정말 크게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어, 그냥 옛날 저처럼 어떤 시류나 환경에 의해서 그냥 경찰을 크게 생각이 없는데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어,
경찰 시험 준비에 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되면 따로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